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브레이킹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135 웨스트 52가의 한 빌딩에서 42층 높이에서 한 남성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건축회사 사장인 브루노 트레바자로 뉴저지에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건축가인 그가 치수를 재기 위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면서 어지럼증에 휘청거리며 42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에서 당직이던 한 경찰이 한 남성으로부터 칼로 공격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경 웨스트 31가와 브로드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용의자인 32세 남성 앙남조우대는 펜스테이션 근처 한 주차장에서 그의 차 앞에 서 있다 경찰관과 마주치자 허리에서 11인치의 식칼을 꺼낸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이 32세 남성은 경찰차 안에 있던 당시 사복을 착용하고 있던 당직 경찰관을 식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당한 당직 경찰관은 관자에서 턱까지 6인치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32세 남성 앙남조우대는 추격 중이던 경찰관이 쏜 18발의 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맨해튼 미드타운 피프스 애비뉴 발렌티노 매장 앞에서 무슬림 여성 전통 의상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도주한 남성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새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직후 최초 감시 카메라 공개 시 경찰은 검은 탱크탑과 검은 바지를 착용한 남성만을 용의자로 지목했었는데요. 뉴욕시경은 오늘 공개된 새 감시 카메라 영상 속에 흰색 옷과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던 남성도 공범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더불어 감시 카메라 영상 속 또 다른 남성과 세 여성들도 이들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지난 발렌티노 무슬림 여성의 옷에 화재를 낸 사건 이외에도 42가에서 엄마와 함께 걷고 있던 10대 소녀의 셔츠에 불을 내려는 등 상습적으로 맨해튼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의 옷에 화재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의 공식 퇴임식이 진행됩니다.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은 어제 맨해튼 고등학교를 방문해 46년간의 경찰 생활을 회자하며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빌 브레튼 뉴욕시경 국장은 한 주 범죄 수사 브리핑을 끝으로 로어 맨해튼 경찰본부를 떠났습니다. 이에 경찰국 동료들이 그가 떠날 때 그에게 기립박수를 치며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의 지휘 아래 올 여름 뉴욕시 강력범죄 건수가 7만 3천여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뉴욕시경 국장은 현 뉴욕시 경감인 제임스 오닐이 맡게 됩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성별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업종을 불문하고 성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로렐레이 셀러스 소비자보호국장은 뉴욕시는 성별에 따라 이용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이와 관련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8주 앞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건강을 둘러싼 논쟁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트럼프를 압도했던 클린턴의 대선 승리 가능성 예측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CBS 뉴스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유권자 1,44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한 결과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미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파악한 결과 클린턴이 46%, 트럼프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2%포인트 차이로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공식 리콜을 발령한 것을 고비로 갤럭시 노트 7 제품 결함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이번 공식 리콜은 휴대전화기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경고 수위도 역대 최고로 이번 사태가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측은 삼성 측이 준비한 새 제품에는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삼성 측의 자발적 리콜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콜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갤럭시 노트 7 리콜 조치를 시행하는 비용은 10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주의자로 활동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번에는 불법 조업으로 위험에 처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디카프리오는 미 국무부가 15일 주최한 해양회의에 참석해 불법 어획을 추적, 감시하는 온라인 기술 글로벌 피싱 와치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피싱 와치는 인공위성 기술과 선박의 자동 추적 장치 신호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로 활동을 웹사이트의 지도상에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이 글로벌 피싱 와치는 전 세계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1,030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장치 개발에 6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촉발한 부실 채권을 안전한 것처럼 판 혐의로 무려 140억 달러를 물어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보증권을 대량으로 유통한 도이체뱅크의 벌금으로 14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저당채권, 담보보증권을 묶어 이를 안전한 증권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맨해튼 링컨 센터에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맨해튼의 유서 깊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1966년 9월 16일 첫 문을 열은 뒤 링컨 센터에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첫 오페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내년 5월 스페셜 갈라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브레이킹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